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박용남 교수입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 5대 희극 중에 하나인 한여름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재밌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테네 귀족의 딸 허미아는 지금 아버지와 심각하게 갈등 중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아버지가 사윗감으로 원하는 남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아버지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가부장 사회였던 아테네의 법에 의하면 딸의 배우자 선택권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인 테세우스 공작은 법에 의거해서 아버지의 입장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딸에게 아버지의 선택을 따르든지 아니면 평생 수녀원에서 독신으로 살든지 선택하라고 판결합니다. 서양의 중세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최고의 명예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여성이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출산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죽음과 다름없는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허미아는요,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미아와 사랑하는 라이센더, 이 두 불쌍한 연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퍼하는 그 허미아를 연인 라이센더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그 어떤 이야기를 봐도 진실한 사랑이 순풍에 돛단 듯 순탄하게 진행된 경우를 본 적이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 쉬운 사랑은 없습니다. 종류와 정도는 달라도 사랑에는 각자 나름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허미아와 라이센더, 자, 이들은요 결국 그 아버지의 엄격한 법을 피해서 한밤중에 숲속으로 사랑의 도피를 합니다. 예, 여기 나오는 허미아에게는 친구 헬레나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헬레나는 아테네에서 아주 손꼽히는 미녀입니다. 서양 문화에서 이 헬레나라는 이름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름인데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미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지금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레나가 사랑하는 남자 드미트리어스라는 남자는 헬레나가 아니라 허미아가 예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아름답게 봐주지 않는다면 그건 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헬레나가 사랑하고 있는 드미트리어스라는 남자는 한때 헬레나에게 우박처럼 사랑의 맹세를 퍼붓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변심해서 친구인 허미아를 사랑한다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허미아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그 사람은 나를 따라와. 근데요, 친구인 헬레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수록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해. 그러니까 이 완전히 엇갈리는 짝사랑이자 사랑의 삼각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숲속에서 드미트리어스는 자기를 좋다고 따라오는 헬레나에게 따라오지 말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를 보기만 해도 구역질 난다고 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성에게 좀 너무 심한 말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레나는 나는 당신을 못 보면 못 살아요 하면서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헬레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천하고 볼품없는 것들이라도 아름답고 훌륭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사랑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날개 달린 큐피드는 눈먼 사람으로 그려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분별력이 없는 거야.
유명한 대사입니다. 사랑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사랑의 콩깍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상대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이냐가 문제지,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도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 멋지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신 큐피드는 눈이 멀었고 또 어른의 이성이 결여된 철부지 어린애로 묘사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셰익스피어 희극 한여름밤의 꿈에는 요정들도 등장합니다. 요정의 왕 오베론은 아내 티타니아에게 질투심을 느낍니다. 아내가 인도 소년 시동에게 온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동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아내는 거절합니다. 화가 난 남편 오베론이 아주 짓궂은 방법으로 아내를 처벌합니다. 오베론이 요정 퍽에게 삼색 제비꽃 꽃잎을 따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꽃은요, 큐피드가 서쪽의 처녀 여왕에게 쏜 화살이 잘못 떨어진 곳에서 핀 꽃입니다. 근데 이 꽃잎의 꽃즙을 자는 사람 눈꺼풀에 발라주면 눈 떠서 처음 보는 상대에게 아주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묘약입니다. 근데요, 이 사랑의 묘약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걸 따지는 아주 냉철한 이성과 합리성이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바로 사랑이란 이렇게 합리성이 결여된 나만의 환상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베론은 이 사랑의 묘약을 잠자는 티타니아의 눈에 바릅니다. 그렇다면 요정의 여왕 티타니아는 잠에서 깨어나서 누구와 사랑에 빠지게 될까요? 며칠 후면 아테네 공작 테세우스와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타의 결혼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결혼식 날 여흥을 위해서 아테네의 노동자들이 피라무스와 티스비라는 연극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연극 연습 장소가 공교롭게도 티타니아가 자고 있는 숲속이었습니다. 시끄럽게 연습하고 있는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요정 퍽이 주인공 역을 맡은 직조공 버텀의 머리를 당나귀 머리로 변신시켜 버립니다. 괴물처럼 변한 버텀을 보고서 동료 배우들이 모두 놀래서 도망갑니다. 하지만 버텀은 더 큰 소리로 노래를 하면서 혼자 연습을 합니다. 자, 이 노랫소리에 그 근처에서 잠자고 있던 티타니아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눈 뜨고 이 버텀을 보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천사가 꽃침대에서 잠든 나를 깨우시나요? 내 귀는 그대의 노래에 반했고 내 눈은 그대의 멋진 모습을 본 순간 황홀해졌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미덕의 힘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나를 감동시키는 바람에 첫눈에 반해 그대를 사랑합니다. 결국 티타니아는 당나귀 모습을 한 괴물 버텀과 뜨겁게 사랑합니다. 티타니아와 버텀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이렇듯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잠에서 깨어난 버텀이 지난밤 꿈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왕과 사랑을 하다니, 너무도 멋지고 황홀한 꿈이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허탈한 버텀이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난 어젯밤 참으로 기이한 꿈을 꿨어. 그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환상이자 꿈입니다. 어디 사랑만 그럴까요?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깨고 나면 결국은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